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상황이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소송으로 대응을 하시고 계시는데 뭐 1억 넘게 허그가 한 건 소송에만 1억 4,500만 원씩 들이면서 소송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여러분이 보증서를 안 끊어줬으면 계약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말이 돼요? 피해자들 안 만나고 피해 다닌 거는 뭐가 찜찜해서 안 만난 거 아니에요? 승소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저희들 주장이 이제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오게 된 상황이라서 다시 번복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 7월 17일 날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허그 사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패소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어쨌든 두 건은 패소가 됐는데도 굳이 항소를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더 비싼 변호사 사서 다른 건은 결국 승소 이끌어내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주신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지금 약 석 달 동안 하셨는지 말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서 그렇게 그 사기꾼들한테는 끊임없이 또 사기당하고 또 사기당해서 보증을 반환도 안 됐고 대위 변제도 안 된 사람들한테는 기어코 그런 식으로 당하더니 정말 이렇게 아까 가족계도 그만두겠다고 하고 본인은 승소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대표로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증 취소에 대해서 제때 알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아까는 다른 의원님 질문에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보완했는지 정책적인 것까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정말 이런 분들이 99세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사연을 들어보면 오늘 이렇게 임신 포기한 이 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또 다른 가족 간의 불화를 양산하고 어려운 점을 겪고 있고 이런 분들의 사연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상당수 많은 분들을 만나서 들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뭐 1억 넘게 허그가 한 건 소송에만 1억 4,500만 원씩 들이면서 소송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참석해 주신 참고인 분과 같이 작년 임대사업자 허위계약서, 위조계약서 제출에 따른 보증 취소 건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신 임차인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이제 그 소송 항소는 하더라도 이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회사 내부의 외부 위원들이 이제 다수인 법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법률 리스크 관리위원회 이제 대부분 참석하신 위원분들께서 이 소송이 지금 19건이 진행 중인데 이런 한 건만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다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는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판결이 나왔는데 저희 공사가 이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패소를 하게 되면 이제 법률적 판단이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제 지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승소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저희들 주장이 이제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오게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 피해자분들에게 판결 확정 전에 이 보증 취소를 이제 다시 번복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그건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보증서를 처음에 끊어줄 때 위조걸 못 찾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자 이거 지금 국토부 그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저기 안 왔지? 실장님 잠깐 와보세요. 대표로 왔으니까.
지금 이런 유형은 전세 사기의 유형이에요, 아니에요? 전세 사기 피해자냐고 그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전사의 피해자로 선정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제를 받고 있어요? 저 아까 그 피해자 대표분 잠깐 나와보세요. 예,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 구제를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왜 분들도 없죠? 전세 사기 피해 위원회 신청 안 하셨어요?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게 그 구제보다는 소송에 이겨서 먼저 그렇게 전액을 지급받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예. 구제 방안도 지금 아직 시행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지금 그 허그가 뭐가 지금 잘못됐냐면 여러분이 그 저 위조인지 아닌지 뭐 그거야 나중에 이제 위조가 발견됐으니까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발행한 보증서를 믿고 일단 계약을 한 거고 그리고 저 국토부도 제가 이게 너무 지금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아까 그 디딤돌 대출 그 제한한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분이 있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국토부도 그렇고 허그도 그렇고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러면 허그는 예를 들어서 소송하는 거 외에 피해자분들한테 뭘 안내했어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서류만 했어요? 국토부는 이 상황을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뭘 했어요? 센터 왜 만들었어요? 아니 이게 사기 유형 중에서도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사기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보증을 믿었는데 그럼 보증 믿으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검증을 하냐고 피해자들이. 예? 무슨 수로 검증을 합니까? 자, 그럼 저 사장님은 계속 소송에 가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아니, 사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거 지금 황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증서를 안 끊어줬으면 계약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국토부 이거 피해 지원센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때 의원님들이 질의 주시고 또 허그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아마 허그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재판 상황에 따라서 약간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장 변화가 안 해주는 거로 더 강하게 입장 변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하고 허그하고 다시 좀 논의를 하면서 좀 방안을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보세요. 여기 한 곳은 더 변호사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기관이 피해자가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열몇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나중에 소송 이기면 뒷감당을 못하니까 더 세게 나가야 된다는 게 자 국토부하고 허그 사장님 예, 피해자들 안 만나고 피해 다닌 거는 뭐가 찜찜해서 안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안 만나? 예, 하세요. 지난번 7월 달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직원들이 만나는 거하고 단체장이 만나는 건 다르니 그래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석 달 동안 국감 나오기 전까지 해당 위원회 이 마이크 잡고 한 요청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서민들에 대한 무시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증 취소가 즉각 허그가 본인들이 서류 심사를 잘못한 걸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최대 늦게는 처음에 보증 발급일이 22년 11월 9일이었는데 취소는 23년 8월 29일. 네, 약 10달 뒤에나 서류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는 이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아니, 나는 재판에서도 허그가 이기는 거 이해가 안 되네. 하여간 뭐 그건 예, 뭐 두 건을 예. 허그가 적었고요. 자, 사장님하고 국토부는 피해 지원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예? 네. 작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악성 중에 더 악성 피해 사례 같은데? 예. 허그 사장님, 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허그 사장님 소송 비용 안 들어가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 답을 내놔야죠. 저분들에게 전세 피해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행. 뭘 강구를 합니까? 지금부터 뭘 강구를 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피해 지원 센터의 내용이 예, 법률 상담, 뭐 주거 지원, 심리 지원 이런 역할. 심리 지원하고 심리 지원하시고 법률 상담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저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대출이라든가 이런 저리 대출 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피해자들 보시는 위원장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또 허그가 대응을 보면서 우리가 화나는 것 저도 공감인데 계속 이렇게만은 할 수 없으니까요. 그 허그 사장님 저 1심에서 졌으면은 이 공탁을 걸잖아요, 그죠? 예. 공탁 걸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공탁 이자하고 그 나중에 허그의 책임이 몇 프로로 나올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긴다 하더라도 몇 프로 이긴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소송을 2심, 3심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스톱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을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세요. 제가 대구시장실에 해본 적이 있어요. 1심에서 우리 대구시의 책임으로 패소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2심, 3심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들한테 물었더니 이거 끝까지 가면은 20% 정도 대구시가 승소할 수 있는데 실익이 없어요. 공탁 걸어가 이자하고 계산을 하면은. 그런데 그 사이에 피해본 국민들, 시민들은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열면은 그 항소하지 않고 패소되면은 그걸 보상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저 국토부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국감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이 정도에서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다른 의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예. 사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국감 전까지 당연히 저 실장님, 네. 국감 전까지 당연히 그 종감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보고를 하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장님, 예. 종감이 시작되면 다른 안건보다도 제일 먼저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국토부하고 같이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